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포인트, 0.02% 하락한 2203.7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내린 647.6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을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와 함께 또 양국 관계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25분까지 55분간 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30분보다 25분 더 길게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자, 문 대통령 중국의 그간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장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지금 현재 북미 대화가 중단되어 있고 또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또 북한도 이롭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정해놓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을 했고요. 다행히 또 하락폭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약보합에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6%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IT는 좀 쉬어가고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옮겨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업종 지수도 그렇고 몇몇이 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단 특징적인 부분들이 제약 쪽으로 좀 모였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급이 컴백을 해주면서 오늘장 이제 상승세가 띄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일단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전부 오늘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전반적인 부분은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겠죠.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단 증시 상황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5거래일 동안에 매물 구간이 지금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말에 대한 부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물 구간이 좀 나와주다가 당장 이제 오늘만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약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뭐 기타 서비스 쪽에서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라던가 아니 뭐 운송 장비 쪽에서 뭐 HLB라던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연초에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부분도 일단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제약바이오가 연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을 받았었던 IT의 상승세에 대해서 일단은 외면을 받았었던 조금 작은 종목들,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 역시나 상승세가 좀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초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 테마 형성도 잘 될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시기 괜찮은 장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집중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익 실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좀 어떤 종목인지
이유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종목, 닥터강 전문가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 확인하시고 매매에 참여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코스닥도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0.3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도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8% 상승했고요.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도 4%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아래 메디톡스도요,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T 종목들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긴 하지만 네. 조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쉬어가는데 제약 네. 바이오가 그때는 올라올 거다라고 계속 전망해 주셨는데 네네, 그쵸. 너무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때 당시에는 뭐 사상 최고의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거는 그만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뽑아냈기 때문에 2017년에 실적을 기반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면 현재 시점은 2017년대와 비교했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고가에 대한 부담을 다시 돌파하려면 무언가 확인을 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주도주가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IT 섹터가 주도주가 쉴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만큼 이제 대형 가치주 쪽에서의 리바운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금융업종 그리고 내지는 보통 IT주들이 쉬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제약바이오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장내 매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 470억 정도 매도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600억 정도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반대로 이제 금융투자 쪽, 바로 이제 기관계 쪽에서 64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비차익 거래로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완전히 주도주가 쉴 때 낙폭 과대주에 대한 좀 반발 매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종별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부었던 이 뭐 제조업종이라든지 IT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매도 흐름이 보였고 반대급부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IT에 대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좀 키 맞추기 형식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좀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느냐? 사실 오늘도 보면은 IT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눌리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줬는데 잠깐 이제 대만 차트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분홍색 선이 이제 대만의 각원 증시고 밑에 이제 갈색 선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인데 과거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대만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만 증시가 좀 가파르게 올라갔으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속도를 맞추는 형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상관관계로 올라갔었는데 최근 대만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별로 상승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내년 초까지도 이 가파른 갭을 충분히 메꾸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HLB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단연코 눈에 띄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31,500원까지 올라섰었네요. 그러다가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8.32%, 그래도 급등하면서 28,0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내리 빨간불을 켜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1%대 급등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어서 8.32%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올해 좀 정말 다사다난했었던 맞아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HLB 관련된 내용들
뭐 임상에 실패했다 얘기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거의 뭐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한 7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뭐 글로벌 임상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유럽 그 임상학회에서 중앙학회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오히려 고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 좀 아이콘이 되어버린 종목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LB도 그렇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이미 급등을 해버려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를 해버리는 코스닥 150에 이미 포함이 돼버리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이제 HLB가 당장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이제 다시 한번 일정 구간으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20%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그 큰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는 올라갔지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기관계 자금이라던가 외국인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를 담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IT에 편중되어 있었던 외국인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연초에는 어느 정도 컴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 퍼져 나가는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테마 섹터 전반적인 상승세 기대가 될 수도 있겠고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업종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테마군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면서 이 코스닥 쪽에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흐름들 특히나 오늘 이제 이 코스닥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빠졌어요. 장중에 코스닥 보시는 분들은 상승 종목이 한 30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락 종목은 거의 900개, 1000개에 달하는 그 정도로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오늘 코스닥이 0.3%까지 안 빠졌다. 0.3%밖에 안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연초 상승을 위해서 순절매를 좀 유도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도 예측이 되고 있지를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초 굉장히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전망들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장세 속에서 반등장 속에서 조금은 더 다른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수급이 집중이 된다면 상한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도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랑수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요, 좀 네. 눈에 띄는 종목이었어요. 하락 마감했지만요. 나무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하락폭이 조금 깊었어요. 39,15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6.54% 하락 마감했습니다. 45,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 일별 시세 보면은 10월 말부터 꿈틀거리더니 11월부터는 내리 또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윗단에서 또 횡보를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M&A 이슈, 인수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좀 일종의 노이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사업부에 대해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 이제 계속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가도 이 3D 센싱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전망이 좋은 종목인데 오늘 이제 뭐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 이제 서정화 씨의 이 지분 중에서 약 74만 주 정도 이제 드림텍으로 양도하게 되는 이 공시가 뜨면서 참 이 웃기게도 이제 장중에 이제 뭐 한 18%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피인수자가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인수자가 주가가 보통 떨어지게 되죠. 네. 근데 해당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약간 이제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일종의 좀 투자자분들이 안 좋아하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투매가 잠깐이나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이제 18% 정도의 이제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9,500원 단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투자자분들의 좀 실망감에 따른 투매성 매물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부분이
드림텍도 역시 스마트폰하고 무관한 기업이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드림텍도 그렇고 나무가도 그렇고 역시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상승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 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은 12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23,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6.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를 딱 일제히 상승해 주면서 이 종목도 강세 흐름 보여줬네요. 5.64% 급등하면서 26,6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났을 때 3거래일 연속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5% 가까이 또 빠져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드디어 시작인가 봐요. IT주 과열일 때 키 맞추기가 시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종목 잘 가겠죠? 당연히 이제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연말에 좀 강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은 1월 효과라고 해서 1월 효과로 인해서 보통 중소형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1월 달에 연초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화면상으로 보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또 참여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전에 이 추세적인 저항대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저항대 위를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이 추세 구간을 이제 상단 돌파를 한다라면 앞전에 이 저항대죠. 추세적인 저항대. 정확하게 23,000원 구간대를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23,000원대까지 목표 수익 유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위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12월 3일로 매수일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5,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그리고 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미세먼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눈 안 오고 미세먼지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세먼지 오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미세먼지가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투자분들은 이제 봄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역사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1월에서 12월 달쯤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보통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좀 속도를 붙이는 경향들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잠깐 화면상으로 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세 저항대에 대한 약간의 좀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매물대에 대한 이 손바뀜이 결국 생긴다라면 앞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의 연초 효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강한 상승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 달쯤에 이런 식으로의 매집 패턴을 만들더니 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2월, 3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위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 상반기 때 한번 큰 수익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닥통환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유라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3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절남이 추천한 품절주였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깊었네요. 일단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7,700원까지 뚝 쏘아 올리고 나서 내리 좀 하향세를 보여줬는데 중간에 톡톡톡톡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우리가 AS 할 때 유라테크는 조금 더 봐도 된다. 지금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유효한가요? 오늘 좀 많이 빠져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유라테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1차적인 상승 구간이 유라테크 구간에서 나왔어요. 일단 1차적인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1차적으로 한 30% 정도 제시를 했는데
했는데 일단은 맞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7,000원 구간대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단기 평선을 이탈을 하는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단기 평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 당장 이제 지난주 거래량도 그렇고 그 전주의 거래량도 그렇고 특이하게 지금 양분 구간이 쏟아주면서 현재 지금 이 6,000원 구간을 방어를 시키기 위한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6,000원대 물량이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은 이 회색선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양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 양봉 구간을 띄워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정말 오랜만에 거의 지금 한 1년 정도 만에 주봉상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와줘서 고점 돌파까지도 지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뭐 현재 7,000원 구간대가 문제가 아니라 고점 돌파를 한다면은 9,000원 그 이상 만원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제 상승을 나왔었던 종목, 뭐 한 종목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역시나 이제 뭐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 평선 구간대 이탈을 하는 구간을 한번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 노란선 구간대 21선 구간, 이탈 구간이 나와주고 나서 이 구간이 한 2,700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양봉 구간이 들어와주면서 이 구간을 계속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대가 어디 구간이었냐? 방금 이제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회색선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700원 구간대 지지를 확인을 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삼성제약이 이 자리부터 거의 한 100% 이상을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부터 5,900원 구간까지 약 13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유라테크라는 자리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으로 30% 이상 수익권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락 구간 이후에 방금 보셨었던 삼성제약 패턴이랑 비슷하게 이 단기 평선 구간에서 방어를 하기 위한 양봉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면 방금 보셨었던 삼성제약처럼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가 하면서 상승이 더 강하게 30% 이상 또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히든스타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실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찍어드릴 자리고 지금 자리도 뭐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특히나 이 유라테크가 정책 수혜주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 이슈와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유라테크라는 종목에다가 집중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라테크는 1차적인 수익이었던 31.85%에 이어서 2차 수익도 기대해봐도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래요.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연말인데 정치권은 진짜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거의 지금 현재 이 총선 구간에 있어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총선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총선 이슈는 단발적으로 이번에 끝나고 마는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202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이게 이 연속성이 있는 이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선 전에 거의 지금 처음으로 터져 나오는 정치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정책 수혜주 쪽 관심이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새 뭐 국회 앞에서 굉장히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이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지금 시끌벅적한데 드디어 오늘 일단은 뭐 바른미래당이라던가 정의당 쪽에서 지금 이제 이 석패율제를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선거법을 일괄 상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총선이란 게임의 룰이 정해지게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총선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과 같은 경우도 뭐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20% 올라갔어요.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정책 수혜주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지난주부터 상한가가 나왔었던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지금 약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벌써 뭐 한 7, 80%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한 1,800원 구간부터 3,500원 구간까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정책 수혜주 쪽에서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수급이 집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수익이 50%, 100%, 잘 잡으면 200%, 300% 구간까지 나와주는 정책 수혜주 쪽. 오늘 이 종목도 역시나 정책 수혜주 쪽으로 준비를 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유통 물량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최근 3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야금 지금 사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증시 상황이 11월 달이라던가 12월 달 굉장히 불안정했었고 맞아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등등등의 IT 종목으로만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외국인 매수세가 빠졌죠. 그러면서 기타 개별주 종목들 외국인이 매도로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은 증시가 반등할 때 50% 이상, 1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이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서원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 이 서원이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정책 수혜주 관련된 이슈로 벌써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16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때 급등 당시 때 서원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유지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때의 6월 달 구간부터 11월 달 구간까지 서원이라는 종목의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3달, 4달 동안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서원이라는 종목의 외국인 순매수가 약 10억 원 이상까지가 쌓였거든요. 10억 원 정도라고 보면 이제 서원의 유통 물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대충 한 10% 이상 정도 되는 물량을 잠식을 했다. 외국인이 저점에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11월 11일까지 외국인 계속적으로 매수 구간이 닿아주다가 그러면서 시세 폭발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160% 구간으로 상승을 하는 정책 수혜주로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서원이라는 종목처럼 급등을 아직 안 한 바닥 구간 종목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금 거의 3달 동안에 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의 거의 10%를 외국인이 순매수로 계속 이 종목만 사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범위가 넓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눈으로 지금 막 찾고 계시거든요. 혹시 네. 찾으셨어요? 사실 뭐 정책 테마라는 게 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많죠. 뭐 저출산도 있을 거고,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무상교육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건데, 요즘에 이제 사실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 교육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교육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관련된 종목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면. 이제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YBM넷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뭐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시기에서 가장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종목이 보통 YBM넷 같은 종목이 이제 좀
이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한 달가량 약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역시 또 이제 이런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어느 정도 누적된다라면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뭐 정치인들의 이런 뭐 정책적인 이런 발언에 의해서 가끔씩 이제 호재로서 주가가 좀 작용을 한다면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갖고 오신 거 아닌가. 더구나 이제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방등을 노린다면 이제 4,500원까지 단기 슈팅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YBM넷이라는 종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BM넷 한번 가지고 오셨을까요? 세 번째 힌트로 열어볼게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첼시스의 차트를 봐야겠군요. 첼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내용들 이슈가 뜨기 직전에 이미 차트라던가 외국인은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확정이 되기 직전부터 이 첼시스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첼시스라는 종목의 누적 순매수가 금액으로 약 35억 원 정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7월 9일부터 9월 2일 정도까지 진행이 됐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9일 당시가 바로 이 구간이에요. 7월 9일부터 9월 구간까지가 이 구간에서 하락을 크게 했었던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이 35억을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첼시스가 이때 단가 구간 1,600원, 1,700원 당시 때 첼시스 이 시가총액이 약 400억 정도 됐었던 물량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유통 물량 대비를 했을 때 약 유통 물량이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됐는데 그 물량 중에 35억을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유통 물량의 거의 한 15% 이상을 잠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첼시스가 돼지열병 국내 발병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한가 랠리가 강하게 나와주면서 거의 단기적으로 150%, 200%, 지금 최고가 구간 보니까 거의 250%가 날아갔네요. 이런 구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첼시스처럼 급등하기 직전에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YBM넷이랑 약간 차트가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한 거 맞아요? YBM넷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당장 뭐 히든스탁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설명을 해드렸었던 종목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딱 두 가지 종목인데 그 종목도 일단 외국인이 순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이제 이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잘 말씀 안 해주시네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체감을 하진 않았지만 IoT 광고들 보거나 아니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커요? 지금 매년 거의 뭐 500억씩 이상은 그렇게 지금 커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이 이제 2,500억 정도고 내후년에는 4,200억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하는데 3월 인터넷 하면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슨 갑자기 3월 인터넷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 테마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예시 종목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볼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4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약 667배, 667%가 아니라 667배 올라간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만큼 3차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내지는 PC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막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만큼 정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본다라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역시 마침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IoT 생태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이제 또 하자라는 식으로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또 나왔어요. 공기청정기와 사물 인터넷. 똑똑한 공기청정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전 제품들이 네. 전부 다 이제 뭐 뇌가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봐도 스스로 됩니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 서로 통신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이제 말로 이제 명령하면 바로 이제 작동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네, 조금 어려우실 건데 네. 일단은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위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부터 위닉스의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년치 매출을 다 뽑았다라고 발표를 했을 정도로 최근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었는데 이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는 IoT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실적이 늘어나겠지만 제가 준비해온 종목 역시 폭발적인 실적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나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닉스의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닉스 같은 경우 지금 올 상반기 때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판매량으로 인해 주가가 약 3개월 동안에 13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상반기 때 위닉스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올라가면서 142% 정도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만큼 위닉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갈 구간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닥터관 전문가님,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까요? 일단은 IoT 쪽에서 국내 증시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 IoT, 사물인터넷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이미 뭐 실생활 쪽에서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 주가로 좀 와닿고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한 종목 찍어보면은 삼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IT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연관성을 지금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삼진이라는 종목이 삼성전자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를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한 상승세 나와줬다가 거의 지금 이제 이 장대 양봉 구간에서 좀 쉬어주는 구간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바닥 구간을 좀 길게 그어주고 있는 모습,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파세코라는 종목만 저는 일단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정도의 상승 구간을 마무리를 했지만 파세코는 다시 한번 여름철 수혜로도 떠올라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주봉상에서 본다라고 하셨을 때
주봉상에서 지금 고점 구간에서 쌍봉 구간 이후에 좀 강하게 이 바닥 구간을 길게 지금 그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뭐 봄이라던가 여름철까지 다시 한번 상승 구간 나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또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약 3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 단기간 동안 18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장에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비슷한 종목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이제 한진칼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최근 뭐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의 매수세 대비해가지고 약 23만 주 정도 갑자기 이제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바로 오늘장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좀 강력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이런 슈팅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런 식으로 뭐 누적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가 좀 강력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뭐 한진칼이 20% 정도 올라갔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도 역시 이 정도의 단기 상승을 크게 한번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힘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맞춰주셨네요. YBM넷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YBM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구간대 9월달, 10월달 이때 구간대 증시가 좀 무너지는 구간에서 거의 한 3달 동안의 YBM넷의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유통 물량 10%를 육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대 지켜주면 강한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하시고요. 손절가는 아래쪽 저점 3,500원 잡아드릴게요. 돌파 시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일단 한 20% 30% 노리시는 5,000원 구간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YBM넷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어디서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은 9시 바로 이제 온라인 방송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아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4차 산업 시대에 맞춘 종목을 이제는 좀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3차 산업의 이 혁명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667배 정도 올라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최근 들어갖고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춘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오늘 한진칼이 20%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 오늘 한진칼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약 단기 목표가 30%까지 한번 좀 노리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오늘 큰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의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닥터건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코스닥은 떨어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조금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손절을 유도를 하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미털기가 진행이 되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초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장 4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이런 조정세, 이제 장중 조정세 여러분들 버티시고요. 연초 상승 기대를 하시면서 쭉쭉쭉쭉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다가오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당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연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평균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외국인들이 약간 좀 공백이 있는 시기인 만큼 이 관망 흐름이 좀 앞으로 좀 단기간 쪽으로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눌림목에서 여전히 IT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대체 투자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역시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현명하게 나눠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또 연말에 돈 들어갈 때가 그렇게 많아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선물 저 지금 조카가 3명이잖아요. 네. 3명 따로 사줘야 되고 또 우리 엄마 아빠 그 결혼기념일이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확실히 단기간 안에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요. 종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는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이제 현금을 쓰실 수밖에 없을 맞아요. 텐데 그럴 때는 역시 또 이제 이 시기에 맞춰갖고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상승률도 이제 좀 빠르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이제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도 한번 크게 도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왔고 생각보다 지수 대비해서 견고하고 신고가를 그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찾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이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가전제품들이 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실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IoT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태계 발전에 대한 투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역시 이 관련된 뭐 IoT 칩이라든지 IoT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뽑아왔는데 마치 한진칼하고도 이제 패턴이 똑같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수익을 한 30% 이상은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큰 도전해 보실 분들은 잠시 뒤에 9시 온라인 방송에서 꼭 이 종목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수익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관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